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비자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관광 비자란 무엇인지 관광 비자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여행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특히 이제 자녀와 함께 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관광 비자를 얘기하기 전에 비자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자란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 출입을 허가한다는 그런 증명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을 해줄까요? 캐나다에 입국을 하려고 할 때 외국인을 허가해주는 방법, 즉 비자 종류에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 비자이고요. 관광 비자로 들어오시려면 관광을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 비자. 학생 비자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반드시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워킹 비자죠. 네, 일을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비자의 목적을 강조를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비자의 목적에 맞게 입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예시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목적에 맞게 입국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인터뷰 하실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민관에게 잘 설명을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캐나다에 입국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비자 중에서도 관광 비자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관광 비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여행을 목적으로 할 때는 ETA 전자 비자를 신청하시고, 캐나다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슈퍼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유학을 가는데 자녀가 따라가거나 할 때는 동반 비자라고 하는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ETA 전자 비자입니다. 캐나다에 여행 가실 때 신청해야 될 비자가 바로 이 비자입니다. 캐나다에 순수하게 이제 관광을 하러 갈 경우에도 신청을 하시지만은 6개월 미만으로 공부를 하러 가실 때도 이 ETA 전자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6개월 미만으로 공부하실 때는 합법적으로 관광 비자로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관광 비자는 체류 기간 동안 더 연장을 원할 경우에 6개월 더 연장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머무르실 수 있는데 간혹 1년보다 더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민관에게 납득할 만한 그 레터를 하나 쓰시고 1년보다 더 머무르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7불이고요. 이민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직접 등록이 가능하신데요. 더보기 링크란에 제가 사이트 주소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ETA 전자비자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이 있으세요. 첫 번째로는 ETA 비자는 72시간 내에 그 승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국 3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ETA 비자를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비행기 티켓만 예매를 하시고 그 ETA 비자를 신청을 안 하시면은 캐나다에 입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3일 전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ETA 전자비자를 신청하실 때 질문 항목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본인이 범죄가 있는 경우는 이 사실대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범죄란 우리나라 범죄 경력 증명서를 뗐을 때 나오는 뭐 항목이 있으면은 이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 당시에 그 서류를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체크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거짓말로 범죄 사실이 없다고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이제 입국을 하셔서 관광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 비자로 다시 캐나다에 입국을 하러 오실 경우에 범죄 경력 조회서를 내셔야 됩니다.
이때 처음 입국했을 때 범죄가 없다고 했는데 서류로 내실 때 범죄가 생기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기록이랑 그다음에 이민할 때나 학생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할 때 범죄 기록 사실이 있는 증명서를 만약에 제출을 해서 기록이 다를 경우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고 영주권은 거절까지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개월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짐이 너무 많거나 짐을 많이 쌓았다. 그럴 경우에 이민관이 좀 태클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할 경우에 뭔가 입국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요런 점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슈퍼비자입니다. 슈퍼비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 이민 신청 카테고리를 클로즈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가 캐나다에 있으신 분들, 이 부모님들은 슈퍼비자를 신청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해라. 요렇게 이제 정책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 자녀가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들이 슈퍼비자를 신청하는 이 카테고리도 관광비자에 속합니다. 이 슈퍼비자라는 것은 부모님 및 조부모가 캐나다에 이제 10년 동안 가족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임시비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6개월 미만 체류가 가능한 ETA 비자가 협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서 슈퍼비자의 필요성을 좀 잘 못 느끼시고 그냥 ETA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자 협정이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자녀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때는 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슈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간 방문을 한다고 10년짜리를 주는 것은 아니고 2년 정도 주는데 이제 더 필요하면 체류할 수 있게 더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슈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자녀의 소득 수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이제 캐나다의 가족 사항과 재정 상태를 이제 갖춰서 신청을 하시고 손주나 자녀의 초청 편지, 그리고 신청인 방문 기간 동안 재정 약속을 지원하는 그런 레터들이 필요합니다. 소득 수준 충족과 함께 부모와 이제 자녀 관계라는 거를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민국에 지정한 병원에 가셔가지고 신체 검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은 생체 인식, 그 지문 인식하고 사진 찍는 거 그런 절차를 밟게 되시고 이제 승인이 되면 그 스탬프가 아닌 비자 승인서를 이제 발급 받으시거든요. 이제 프로세싱 기간은 보통 10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슈퍼비자의 경우에 체류만 장기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일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고 출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보장 금액 10만 불 이상인 보험으로 반드시 들어주시고 캐나다에 이제 출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반 비자인 비지터 레코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반 비자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비지터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부모 중에 한 명이 뭐 컬리지를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이나 마스터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를 동반해서 가는 경우도 자녀들이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 조기 유학으로 갈 때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갈 경우 부모님이 또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을 하시면 그 주 신청자가 학업이 끝나는 날짜까지 대부분 같이 유효한 기간에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비자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VFS라는 비자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캐나다 대사관이 이제 철수하면서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비자는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제 가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이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VFS라는 기관에 접수를 하시고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보통 1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24주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봤고 신청하고 비자 받을 때까지 기간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게 2024년 4월 12일부터 용산구 이태원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그 주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동반 비자뿐만 아니라 그 학생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민 신청하신 분들이 지문 인식하고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여기 비자 지원 센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Port of Entry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캐나다에 이제 입국을 하시면서 공항에 이민 그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고 부모님이 동반 비자로 가기를 원할 때 부모님은 ETA만 접수해가지고 관광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시고 학생은 인터넷으로 학생 비자로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공항에 가셔가지고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내가 우리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 같이 왔고 자녀가 있는 기간 동안 같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자녀가 끝날 때까지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 검사를 한국에서 받아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은 그 기록을 내시면은 보통 자녀 끝날 때까지 유효한 비자인 비지터 레코드를 이민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모님이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고 자녀가 이제 내가 여기 캐나다에 있는 동안 자녀를 동반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도 동반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한국에서 신체 검사 받게 하시고 그 신체 검사 받은 기록을 이민관에게 제출을 하시면은 공항에서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학생 비자를 받고 부모님은 ETA 비자로 캐나다로 입국을 한 다음에 캐나다에서 부모님이 따로 동반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Port of Entry Immigration 그 심사를 받고 비지터 레코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부모님 두 분 다 이런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 약간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사실 그 부모님 둘 다 이렇게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할 경우에는 캐나다 차라리 입국하셔서 진행하시라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주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녀가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가디언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디언이 현지에 있는데 굳이 왜 부모가 함께 머무르려고 하냐. 그래서 요런 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학업 중일 때 부모님 둘 다 체류할 경우 그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뭐 요런 거에 또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동반 비자를 그 입국할 때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모 둘 중에서 한 분은 그냥 동반 비자를 한국에서 그 비자 지원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은 그냥 학생 비자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배우자 같은 경우는 ETA만 신청해서 관광하고 세팅을 좀 해주고 들어가겠다. 요렇게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나머지 한 분이 캐나다 내에서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하는 방법 요렇게 있으시고요. 아니면 학생 비자는 아이가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고 부모님 둘 다 그냥 ETA만 신청하셔가지고 입국을 하면서 우리는 관광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캐나다 내에서 이제 비지터 레코드로 두 분 다 이제 변경하는 경우 요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 추세를 보니까 그 공항에 입국하시면서 비자를 받는 것이 조금 타이트해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항에서 Port of Entry로 동반 비자를 잘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플래그 폴링이 금지됐잖아요. 이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민관들이 너네 들어가서 신청해 라고 하면서 공항에서 비자를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된 게 이제 비자를 안 주고 그냥 공항에서 쫓아내고 그런 거는 아니고 입국해서 캐나다 안에 와서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캐나다 입국하실 때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예, 캐나다 입국을 할 때 인터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인터뷰를 좀 잘못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화된 법을 제가 좀 안내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뷰 시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2일 그 임시거주 문서 취소 및 보안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에서는 임시거주 문서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이민 및 국경 서비스 담당관들은 전자여행 허가, ETA 및 임시거주비자, TRB를 개별 사례에 따라서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이게 좀 들으면 무섭잖아요.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거절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 이민간의 그런 권한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강해진 건 아니고 원래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관광 비자를 신청하고 이렇게 잘 했지만 입국을 하다가 이민관이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그 공항 이민관의 권한으로 내 비자가 짧아지거나 취소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왜 그러냐? 그럼 목적에 맞게 이제 입국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입국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인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그런 학생 비자 레터를 가져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머니 학생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유학원에서 다 해줘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하는지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고 뭐 언제 개강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이민관이 질문했는데 어디 다녀? 근데 학교 이름도 막 틀리고 이럴 경우도 이민관들이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관광비자로 6개월만 온다고 했는데 뭐 짐이 엄청 많이 있거나 그러면은 6개월 체류하는 거 맞나? 뭐 이럴 의심을 할 수도 있고 LMI를 들고 취업비자로 이제 일한다고 왔는데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이랑 LMI로 취업할 그런 그 회사의 그 포지션이랑 뭐 아무것도 맞는 게 없다. 그러면 또 의심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거짓말한 게 들통났을 경우에 이민관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모두 해당되는 제 과거에 학생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6개월 관광비자로 어학연수를 6개월을 하고 다시 6개월을 연장해서 캐나다에서 1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나 1년 동안 캐나다 갔다 올 거야 라고 다 얘기를 하고 친구들이 그 친구 다이어리에다가 1년 동안 캐나다에 잘 갔다 와 라고 편지도 써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짐을 엄청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도착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요즘은 키오스크로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학생을 상담했을 때가 좀 과거였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경유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경유할 때 짐을 다 가지고 이민국의 첫 번째 도시에서 이민국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 짐을 좀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관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하고 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민관들이 이제 짐을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여름이었는데 겨울로 또 나오고 다이어리를 발견했는데 한국말로 써 있었지만 통역관을 불러서 이거 통역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1년 동안 잘 갔다 오라는 그런 메시지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그냥 받을 수 있었던 거를 그 자리에서 1개월짜리만 끊어줬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 입국하실 때 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사항 주의하시고, 그리고 범죄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도 숨기시면 안 되시고, 특히 한국에 있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랑 캐나다가 그 범죄를 기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겼던 일,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생겼던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한국이 6개월 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비자가 다 끝나갈 때 간혹 미국이나 가까운 나라를 방문해서 다시 입국하면서 6개월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관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캐나다에 입국을 해서 6개월씩 계속 비자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 나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특히 캐나다에서 워홀이든 학생비자든 관광비자든 본인의 비자가 끝나갈 때 한국을 이제 가기 전에 여행했다가 ETA로 6개월 이제 입국하면서 연장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라고 안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내에서 비지터 레코드를 연장 신청을 하셔서 안전하게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로 이제 여행 갔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거나 요렇게 계획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이스한 이민관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보더에서 이민관들 직업이라는 게 거짓말한 사람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뭐 뭐든지 의심을 하거든요. 가짜로 서류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자의 목적에 맞게끔만 인터뷰 잘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입국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이 좀 길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뭐 좀 짧게 질문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관광하러 오시거나 아니면은 자녀들과 공부하러 오실 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